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2020년 1월 16일 한국은 1월 17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까지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초기 단계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지금 초기 단계고 엄청난 기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크리스 라슨하고 디지털 에셋이라는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는 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소식을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리플 법정에 대한 소식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소식을 들지 못했는데, 혹시 리플이란 그림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가져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머니그램의 상승 이유,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짧게라도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XRP가 증권이냐 증권이 아니냐, 이거에 대한 법적인 판결이 아직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증권이 아닌 걸로 나로 시큐리티로 이제 알고 있는데, 과연 잘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아직까지는 아직 법적인 어떻게 절차가 되는지 제대로 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 일단 전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머니그램이 상승을 했죠. 오늘 머니그램이 상승을 했습니다. 보면은 31.74%까지 올라갔죠, 이번 주에.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면은 실제로 14일에서 16일까지 비교를 하면 31% 정도가 이제 올라갔죠. 지금 2.74로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머니그램 주식 자체가 리플사가 사고 난 이후에, 여기 리플사가 이렇게 샀다고 하면 여기서 사고 난 이후에 약간 떨어졌다가, 자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 리플사가 산 지점이에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한 6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한 2불 때까지 내려왔죠. 2불 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잠잠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거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늘 이렇게 쭉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직까지 머니그램. 그래도 이렇게 지금 미국 주가가 전체적으로 다 좋거든요. 근데 이제 머니그램이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게 굉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올라갔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제 나온 뉴스인데, 사실 어제 7시 저녁 7시에 나온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오늘 1월 16일 오늘 주가에 영향을 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공시예요, 공시 직접 이제 제가 머니그램에서 퍼왔고요. 이 사이트를 이제 머니그램에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죠. 12월 달 안에 트랜잭션 그 자체가 굉장히 많았다. 12월 한 달간에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XRP도 올라가고, 그렇죠, 머니그램도 올라가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 오늘 이 뉴스가 공시로 이제 뜬 거예요.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주주들이 알게 되는 이 시점보다 우리가 더 빨리 소식을 알게 돼요. 이런 소식들을. 이제 그런 거 봤을 때는 주주들보다 오히려 우리 리플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XRP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머니그램의 소식을 더 빨리 접하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더 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머니그램 사고 주주로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직접적으로서 이제 리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머니그램이기 때문에 오히려 머니그램 소식을 더 빨리 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도 머니그램의 공시가 뜨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신기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도 오히려 코인하면서 주식도 정보들을 더 빨리 얻게 되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쭉 보면요. 머니그램이 이제 12월 동안에 트랜잭션, 이제 글로벌 트랜잭션 성장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다,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 이전 연도보다 이번 연도에 2% 이제 글로벌 머니 트랜스퍼 트랜잭션이 2% 증가를 했다. 그리고 9% 정도 이제 가속화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인터내셔널 트랜잭션 자체가. 머니그램 회사를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글로벌 리더, P2P 페이먼트 안에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이제 머니그램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머니 트랜스퍼 그다음에
P2P 페이먼의 글로벌 리더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그램을 설명을 할 때.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12월 한 달 동안 글로벌 트랜잭션 성장 자체가 다시 되돌아왔다라는 거죠. 작년하고 같이 비슷하게 다시 돌아왔다라는 건데, 이제 이 머니그램이 트랜잭션의 수가 작년에 비해 이전 연도에 비해서 2% 증가했고, 그다음에 지금 강력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정도 이제 강력한 모습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글로벌 소비자 디렉트 디지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개인이 보내는 그런 송금 관련된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거는 비즈니스 안에서의 인터내셔널 워크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그 비즈니스 안에서의 국제적 송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강력한 그런 성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머니그램, 여기서 중요한 주주들이 보는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가져오려고 제가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주주들이 이걸 보고서 흡족을 하고, 그리고 또 머니그램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듯한 느낌이 들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머니그램이 포커스를 했었다고 합니다. 무엇에 포커스를 했냐? 바로 이제 디지털화. 각각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 디지털화에 대해서, 디지털화예요. 디지털 자체, 디지털에 포커스를 이제 맞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 되게 강조가 됐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강조냐고 하면, 투자의 그 가치의 그 증가가 어떻게 그 소비자들의 가치의 그 투자의 그 증가, 투자에 대한 그 가치의 증가가 높여지는 결과를 봐줬다고 합니다. 이 포인트, 디지털화를 포커스를 맞추면서부터 그 투자자들의 그 가치들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죠.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제 디지털의 변화, 디지털의 변화의 부분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인베스트먼을. 그래서 결국은 이 디지털화의 강조로 인해 소비자들의 그 투자에 대한 그런 가치들을 끌어올렸다,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머니그램이 또 이야기를 했는데, 소비자들은 지금 보고 있는 중이래요. 새로운 머니그램을 직접 알렉스 홈즈가 이야기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새로운 머니그램을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온라인 소비자 그 유지율이, 온라인의 그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그 비율이, 그 유지율이 만족스럽게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머니그램은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소비자 중심 기능 뒤에 있는 그 모멘텀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야기예요. 결국 이제 소비자 중심으로서의 그 모멘텀, 소비자가 만족스러워하는 이제 그런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니그램이 이제 또 언급을 했다고 해요. 머니그램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인터내셔널 트랜잭션에 굉장히 큰 그런 수가 이제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12월 달 안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머니그램이 이전에 이제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디스클로즈 공개를 했는데, 바로 이제 60% 머니 트랜스퍼 리뉴, 그 바로 이제 그 송금 수입의 60%를, 그쵸, 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이거 내가 지금 갑자기 단어를 잊어버렸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공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의 그 머니 트랜스퍼 수익의 60%가 이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대요. 그 회사의 이 수익 다각화 전략. 그래서 다양한 수익을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회사의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 이제 계속적으로서 이제 지금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디지털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 변화의 그 부분과 같은 그런 다각화를 통해서 수익의 이익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뭐 보면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말이 설명이 그렇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니그램이 계속적으로 이제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여기 다시 보면은 머니그램이 계속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이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서 이제 이끌 수 있도록 포커스를 계속적으로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제 샌더와 리시버가 바로 즉각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옛날 그 은행 시스템처럼 몇 번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가는 거예요. 샌더에서 리시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세틀먼 작업을 하는 거죠. ODL로 세틀먼 작업을 이제 아주 완벽하게 연결될 수 있는 산업을 리드할 수 있도록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디지털화로 인해서 이 각각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보면은 글로벌 운영을 서포트하기 위한 요 백오피스 인프라스트럭처, 그리고 오피스 구조에 대한 그 디지털화의 허용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 글로벌 운영을 위해서 결국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글로벌로서 이제 쉽게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제 쉽게 이렇게 송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구조를 이제 창조하는데 만들어내는데 이제 도움이 됐다라는 거죠. 이 디지털화로 인해. 이 디지털화가 누구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죠? 바로 리플사로 인해서 도움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리플사 이야기를 안 했죠. 그거는 이제 머니그램의 사업을 말하기 위해서 공시에서는 리플사에서 저번에 리플사의 파트너십을 맞은 걸 이야기를 했고 지금은 디지털화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사가 이 머니그램이 높은 그런 개인적 경험을 빠르게 이제 제공하기 위해 돕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해석을 하는데 어쨌거나 개인이 경험을 했을 때 빠르게 뭔가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을 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공을 돕고 있다라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에 굉장히 좋게 이제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렴한 글로벌 머니 트랜스퍼, 저렴한 국제 그 송금 관련해서 저렴하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공하기 위해 돕고 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이용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가 돕고 있다. 요거는 이제 뭐 머니그램 소식을 하는 건데 볼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이제 공시를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공시를 이제 내보냈습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이 새로운 머니그램을 보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디지털화, 리프사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ODL 사용을 함으로써 저 새로운 그 디지털 변화의 그 움직임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만족스럽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온라인에서도 이런 거 이제 모멘텀을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공시를 내자마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아무래도 많은 고객들이 만족을 하고 있고 머니그램이 일을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성공할 수 있겠는데 지금 디지털화가 점점 변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발맞춤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많은 상승률을 보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머니그램이 잘 되면 될수록 리플사도 잘 되는 거고 결국은 생태계가 점점 늘어나고 XRP의 가격도 가치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머니그램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머니그램에서도 리플사를 워낙 만족하고 있고 이제 더 많이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송금로로 뚫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이런 공시들을 내보내는 것도 우리 XRP 투자자들에게도 좋은 그런 영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디지털 에셋 데일리라는 분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크리스 라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은 It's early, 이거는 굉장히 이것은 초기다. 그리고 거기에는 굉장히 수많은 그런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크리스 라슨이 한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어야 한다. 기대가 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하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왜 안 돼? 갑자기 왜 안 돼? 다시 리셋하고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Opportunity here. People should be excited about what's going on. About early, how would you compare it to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re we now 97 or are we before the dot-com bubble or after? That's an interesting question. That's a good question. I think it's early, so maybe it's the equivalent of 95, Okay. 96, because you're sort of in the infrastructure building phase. The consumer applications kind of aren't there yet. So it's like that early period in the internet. Where it was sort of fascinating, people are tinkering, there's investment coming in, but you don't see these kind of huge platforms having developed yet. But I think you're getting there. And again, there's not going to be a perfect analogy to it because it's finance, and finance is fundamentally different. It's early. 굉장히 짧게 얘기했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크리스 라슨이 맨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초기다.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리고 그곳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누구예요? 디지털 에셋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97년 또는 닷컴 버블 이전 이후 어떻게 이게 비교를 해야 되냐? 굉장히 이제 이게 기대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더니 크리스 라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굉장히 초기 단계이다. 아마도 95년, 96년과 같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 단계인 것 같다. 아직 소비자가 이때 당시에 아직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었다. 이것이 마치 인터넷 초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이렇게 인터넷 소비자 쓸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같이 인터넷 초기와 같은 이제 그런 단계인데 그 당시 95년, 96년 이제 그 당시 자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닷컴 버블은 95년도에서 2000년도까지 일어난 일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시고 이제 지금 들으시면 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은 크리스 라슨이 아마도 95년, 96년과 같다. 그때는 이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였고 아직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이 이제 인터넷 초기와 같은 건데 그 당시 투자자들이 빠르게 들어왔다. 이미 인프라도 없고 여러 가지 소비자들 쓸 수가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닷컴에 대해서 이제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 큰 플랫폼을 개발된 것은 그러나 그 당시 개발된 그 큰 플랫폼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도 95년, 96년에 이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유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는 그 투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크게 개발된 그런 플랫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투자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크리스 라스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지금 초기 단계이고 보면은 지금 초기 단계이고 엄청난 기회가 있다. 거기에 엄청난 기회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를 해야 한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지금 리플사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크리스 라슨도 지금 리플사에서 굉장히 창립했던 인물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 사람들이 기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닷컴 버블을 생각을 했을 때는 95년, 96년 바로 닷컴 버블 시작할 때 그때 완전 초기와 비슷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구축이 되지 않았고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게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람들이 투자에 들어갔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XRP 투자하는 것도 너무 일찍 들어왔어요. 그렇죠? 일찍 들어왔는데 이게 점점 이게 사용이 되어지고 사용화가 되어지고 실생활에 그 디지털화 머니그램처럼 실생활에 이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엄청난 기회를 그때부터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리플사가 성장할수록 XRP 가치도 성장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가 닷컴 버블에서 봤던 그런 큰 움직임들을 우리가 초기 시장부터 쭉 경험해 오고 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단계까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크리스 라슨이 지금은 초기 단계라는 거 말했다는 거. 그리고 닷컴 버블과 비교했을 때는 95년, 96년 닷컴 버블은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닷컴 버블이 시작할 그쯤 95년, 96년과 같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슷한 우리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근데 크리스 라스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리플사를 진짜 공동 창립을 하고 리플사를 운영을 했던 이사회까지 같이 있던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이런 인물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는 우리도 너무 일찍 들어와서 지금 가격이 규제가 되어 있지 않은 시장에 들어와서 너무 일찍 들어와서 약간 힘들어하는 상황일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 크리스 라슨이 한 말처럼 이런 기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이런 기회들 우리가 정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특히 이제 리플 XRP에 대해서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핵심으로서 오늘 뉴스의 핵심을 제가 이걸로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닷컴 버블 때처럼 우리가 중요한 그 기회에 구글을 잡을 수 있는 아마존을 잡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잘 중요한 그런 코인들을 찾아서 닷컴 때 큰 수익을 얻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큰 부를 얻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XRP를 선택을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여러분들이 잘 발견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있는데요. 뭐 예전에도 나왔는데 오늘 또 2020년도 시작하자마자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베이 에어리아가 바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안에 있는 그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있는 그런 회사 지역입니다. 베이 에어리아. 이 안에 중소기업의 베스트 중소기업의 그 좋은 그 일하는 장소 그게 어디냐? 이게 바로 이제 35개 이제 리스트가 이제 나왔는데, 이게 바로 이제 쭉 나오면은 우리 리플사가 있습니다. 자, 리플사가 25위를 차지했어요. 결국은 일하기 좋은 회사의 그 35개 베이 에어리아에 일하기 좋은 35개 회사를 이제 추천을 했는데 뽑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리플사가 25위가 됐다는 거죠. 5위. 그리고 직원이 2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300명 이상 되죠. 그래서 이제 리플사가 25위에 됐다. 근데 사실 이게요, 이 포춘에서 나온 뉴스인데 이 뉴스가 그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 전에 나왔는데 그 전에는 작년에는 바로 랭킹 17위였어요. 17위였는데 지금 25위로 약간 내려갔죠. 그래도 이 베이 에어리아 샌프란시스코의 그 핀테크 회사들이 많이 있는 이 에어리아에 35개 그 회사들 중에 25위로 리플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일하기 좋은 회사로 이제 지금 불려지고 있고, 포춘에서도 관심 있게 리플사 뉴스도 많이 내고 있고, 리플사에 관해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포춘이 왔다 갔다 리플사를 비난하기도 하고
뭐 좋아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이렇게 뉴스 기사를 내준 것만으로도 대단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눈여겨볼 만한 회사들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리플사가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께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뭐 굉장히 길어진 것 같은데 뭐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뭐 크리스 라슨이 말한 것처럼 지금 초기 단계이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넓게 또 조금 길게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럼 방송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